네, 크리스탈 로저스 사건은 지금까지 다룬 사건들과 달랐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며 바즈타운을 영원히 바꿨어요. 우리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발론 가족과 브룩스 앨런 가족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크리스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일요일에 저를 부른다는 건 뭔가 평소와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는 뜻이겠죠. 이 이야기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실종된 후 사건의 결말을 세상은 10년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평범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녀를 해치고 싶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가족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건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7월 4일 주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당직이 아니었지만 당직이었던 형사가 보안관 사무실로 지원하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았고 현장에 가는 중 그들은 그녀의 차량이 버려진 걸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탈 로저스는 5아이의 엄마였고 2015년 7월 4일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녀의 딸이 가장 먼저 엄마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크리스탈 로저스의 어머니 셰리 발라드에게 연락해 소식을 물었지만 셰리는 듣지 못했고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크리스탈이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건 평소와 달랐어요. 크리스탈 로저스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요. 그 시점에는 범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자 사건의 형사를 부르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현장 보안관들은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음을 바로 느꼈을 겁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가족 한 명이 보안관 사무실에 와서 크리스탈 로저스가 실종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직후 또 다른 가족이 블루그래스 파크웨이 14마일 지점 근처에서 크리스탈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타이어 펑크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열쇠는 시동에 꽂혀 있었고 조수석에 휴대전화와 지갑이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여성은 도로 옆에 차를 버릴 때 열쇠와 지갑을 채 두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크리스탈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혹은 사실혼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가 있고 바스타운에 살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브룩스 호입니다. 저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그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아꼈고 크리스탈이 사라지자 일부가 떠난 듯했어요.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비교적 빠르게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정말 역동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신, 흉기, 혈흔 모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실종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를 지목할 만한 단서도 전혀 없었습니다. 크리스탈은 5아이의 사랑 많은 엄마로 바즈타운에 큰 가족 지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즈타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곳에는 그녀를 깊이 아끼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즈타운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정말 뛰어난 엄마였다고 말해요. 마치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고 하죠. 크리스탈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간관계가 항상 그녀에게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녀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크리스탈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이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브룩스가 크리스털과 만났을 때 그녀는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브룩스 가족은 켄터키의 200에이커 농장을 소유해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의 가족 중 한 명은 실제로 그 지역의 경찰관이에요. 수사관들은 크리스털의 며칠간의 행적을 재추적하며 단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차가 파크웨이에 있었고 이타운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딘가로 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어머니와 아이들이 준 단서를 따라 그 주말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그 금요일에 그들은 우리가 월마트에 갔어요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월마트에 보내서 월마트에서의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월마트에 있을 때 누구와 상호작용을 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녀가 누군가와 언쟁한 것 같았나요? 저는 다른 사람을 시켜 그녀의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보게 하고 중요한 말을 했는지도 확인했어요. 크리스탈 로저스 가족은 바즈타운에 깊이 뿌리 내렸어요. 그녀의 어머니 셰리와 아버지 토미 볼라드는 지역사회에서 유명했어요. 이 일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즈타운의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해요. 그 당시에는 이미 크리스털의 실종 이전에 3건의 미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아이의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매일 수색에 나섰어요. 제 초점은 그녀와 함께 살던 사람 인터뷰에 맞춰졌어요. 지금까지의 진술로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온다고 했고 저는 일요일 저녁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예전에 보안관 후보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집주인이었고 여러 개의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중 하나는 그녀가 그 임대 부동산을 관리했냐는 것이었죠. 누가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 누가 그녀를 위협한 적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어딘가로 마음을 가라앉히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듯 했어요. 2015년 7월 5일 밤 브룩스 하우크가 수사관들과 나눈 그 대화는 분명히 수석 형사 존 스노우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그는 그 금요일 낮이 평소와 같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2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월마트에 다녀왔으며 자신이 먼저 집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는 그날 저녁 엘리, 막내 아들과 농장에 가기로 계속 계획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집을 떠나 농장으로 향했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는 그들이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쯤에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일라이는 깨어 있었고 그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는 없고 일라이만 침대에 있었어요. 그녀의 차간 없었지만 전에 떠난 적이 있어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툰 적이 있었기에 다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다투지 않았다면 왜 다툴 때 그녀가 떠난다고 언급했을까요? 2015년 7월 8일 다시 브룩스 하우크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도 않고 변호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누구와도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스터 하우크에게 그 주말, 특히 금요일에 한 모든 일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진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많이 적으려 했으니까요. 제가 사흘 전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진술서를 부탁하고 그 무렵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저는 당신이 그날 무엇을 했는지 꽤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적은 내용은 우리가 그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은 그녀가 5시 15분쯤 집에 왔다고 했고 당신들은 집에서 나가 7시 19분쯤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에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멈추지 않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 소들이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는 농장에 도착했을 때 농장에 사는 그의 어머니 로즈메리 하우그를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 크리스털, 일라이가 함께 다녔다고 했어요. 좀 이상한데 그날 밤 비가 와서 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책을 마치고 떠나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자정까지 약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살 반 아이와 농장에 있기엔 좀 늦은 시간 같아요. 아직도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잠을 자는데 익숙한 누구든지 깨울 거예요. 그래서 아침 늦게 당신이 먼저 잠들었고 그녀는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늦게 게임을 해요. 수사관들은 그 이야기에 의문을 품었고 이후 우리는 그 시점에 그녀의 휴대폰이 잠시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과 그 이후에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에 제공한 정보는 서로 모순돼요. 그의 설명은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 주말에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할 때 너무 두서가 없어요. 토요일 아침에 그는 농장에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요? 네, 보통 토요일에는요. 저는 급하지 않아요. 점심 드셨어요? 거기선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날 밤 BX페이 하우스에서 모두가 제 어머니 오빠 집에 있었고 같이 탔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다가 집에 갔어요. 그리고 브룩스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 그는 아들과 함께 어떤 7월 4일 파티에 있었다고 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불꽃놀이와 핫도그 파티를 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찾으러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엄마 집 떠난 후 집에 가기 전 다른 곳 들른 적 있나요? 기억나는 건 없어요. 내 인생 전체를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녀가 없어져도 내겐 별일 아니었던 걸 알았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동안 했던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잖아. 그게 그녀의 어머니였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주유소에서 그녀 어머니를 만났어. 그날 중 하루였어. 그녀의 어머니 셰리. 내가 머피 주유소에 차를 세웠지. 그리고 셰리가 내 창문으로 다가와서 크리스탈을 본 적 있냐고 물었어. 그리고 내가 셰리에게 난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자 셰리가 그냥 말했어. 알겠어요. 셰리가 경찰서에 간대. 이거였다고 생각해. 셰리가 실종 신고된 그날에 셰리와 얘기했다고 생각해. 네가 말했어? 셰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응, 셰리 말이야. 그래, 그날 그가 가졌어. 너 크리스털이랑 헤어진 얘기 해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싸운 적이 있지. 다른 커플들처럼 때때로 힘든 관계였어. 그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린 정말 서로 사랑했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그녀를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가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점을 지적했어요.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하는 건 크리스털이 정말 좋은 엄마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는 내가 세상 모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이제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엘리는 중요한 사람 없이 자라야 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에 답하고 있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녀를 도와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노력이 많이 소모됐어요. 나는 길에 나가도 살인자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이건 잘못됐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그가 고통받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이 물건들을 팔려고 경매인을 고용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야 크리스털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옳은 의문이 들었어요. 그녀가 돌아올 거라면 왜 물건을 팔죠? 약간 갑작스럽게요. 그가 갑자기 크리스털 가족 이야기를 해요. 그는 화가 나 있지만 감정은 크리스털 실종보다는 이 일이 자신과 아들 일라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더 가까워 보여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놀랍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이해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이나 이전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이 일은 이미 끝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를 신경 쓰이게 해요. 왜냐하면 단지 제가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 정신도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일로부터 엘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이름이 더럽혀지는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그녀를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데려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이 엄마가 실종됐다고 보안관 사무실에서 말하면서도 전혀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자신을 해치거나 그런 의도가 있는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겁니다. 크리스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쭉 솔직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평소처럼 침대에 없었다면 그게 저한테는 정상인데 당신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죠? 아내가 없다면 가장 먼저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할 것 같습니다. 그는 크리스털이 실종된 첫 며칠 동안 몇 번만 연락했어요. 그의 설명은 설득력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를 더 키우기보다 그녀를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순진한 설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여자친구가 정말로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런 행동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휴대폰에서 얻은 건 거의 없었고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몇 문자 메시지만 있었어요. 확실히 그날 밤 그들은 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휴대폰에서 가장 크게 빠져 있는 것은 농장에 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농장에 가는 것이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아이 없이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말해왔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여자분 아세요? 홀리도요? 네,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금요일에 그녀와 크리스탈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몇 개 있어요. 그녀가 말하길 오늘 저녁에 아이를 맡길 사람이 생겼다고 해요. 오랜만에 아이 없이 보내는 첫 시간이어서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 둘만이에요. 우리끼리 즐기려고 해요. 왜 그녀가 크리스탈에게 거짓말을 안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어요. 당신이 아는 한 그날 밤에 베이비시터를 부를 계획은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농장에 갈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데이트 밤을 가지는 거라서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다른 아이들이 질투하지 않게 하려 했고 엘리와 단둘이 있을 거라 그랬대요. 그 말이 완벽하게 말이 되긴 하는데 그녀가 그 말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했거든요. 그 친구는 어차피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이에요. 브룩스에게서 경찰이 알아낸 내용과 크리스털 가족, 친구들에게서 들은 내용에 몇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입니다. 하지만 문자와 목격자 진술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타임라인을 만들 때 휴대전화 기록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상했던 점 중 하나는 토요일 자정쯤 걸려온 전화화였습니다. 제가 이걸 묻자 그는 매우 놀란 듯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쯤에 당신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톰? 전화가 왔었나요? 응, 내 휴대폰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집에 오면서 전화 받은 기억이 없어. 자정에 13초 통화가 온 건 좀 이상해. 그는 휴대폰에서 전화번호만 보고 싶다고 했을 거야. 나는 아무도 몰라. 그때 나에겐 전화번호만 있었어. 내가 이 번호 누구 거야? 라고 묻자 그는 모르겠어. 전화해보자고 했어. 그냥 전화해봐. 저는 스티브 로슨입니다. 알겠어요. 스티브 로슨이 누구죠? 그는 제 직원입니다. 스티브 이바. 다음 주에 할 일이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스티브 로슨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해야 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형, 내 인생 얘기 좀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난 더 힘들었어. 고마워. 그런데 며칠 전 네가 늦은 밤에 전화한 거 기억나? 나한테 뭘 물어봤고 뭘 원했는지 기억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걸 부탁한 적 없어요. 그녀 집 전화번호 말인가요? 아, 임대주택 번호요. 네,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죠?
저를 알아서 전화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모든 크리스탈은 다 집어치우고 사과드립니다. 브룩스가 전화를 끊자 제가 크리스탈이 트럭에 있었다면 그냥 바꿔주지 그랬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그녀가 옆 트럭에 있었다면 왜 굳이 그녀에게 전화의 번호를 받으라고 해야 했나요? 그녀는 평소 늦은 시간에 그런 일을 안 해서 저는 아마 빨리 전화를 받으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제가 움직이면 엘라이가 자주 잠들어요. 그가 아까 엘라이가 깨어있다고 했지만요. 아마도 그 순간이 미스터 하우크와 미스터 롯은 두 사람 모두 크리스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더 많은 잠재적인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룩스의 동료인 스티브 로슨,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조이 로슨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와 조이 로스는 부자지간이며 브룩스 하우크를 위해 일했습니다. 스티브 로스는 가끔 브룩스 하우크의 건설 프로젝트를 도와주거나 다른 자비를 하곤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미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성향이 있었죠. 저는 스티븐 로슨을 여러 번 인터뷰하며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휴대전화 수색 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를 해치고 싶어한 사람을 아시나요? 제 생각에 그녀는 모두에게 호감이 있고 해치려는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브룩스의 전화가 울리며 인터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이미 몇 시간째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이 전화는 그의 형제인 닉 하우크에게서 온 것으로 닉 하우크는 그 지역의 경찰관입니다. 우리는 그 경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영상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저 여기 위에서 스노우 형사님과 인터뷰 중이에요. 당신이 몰랐던 거 알아요. 저는 인터뷰 중 사람들이 전화를 받도록 둡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제 입장에선 무죄이고 잘못한 게 없어요. 알죠. 저한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만약 나가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은 뒤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너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니? 응, 말했어. 내가 말했지. 내 일은 크리스탈 찾는 거라고 했잖아, 맞지? 마이야. 아까 네가 들어와 앉을 때 내가 네가 인터뷰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네, 맞아요. 네가 내 인생을 끝까지 보는 사람이야, 맞지?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내 타임라인을 살펴봤고 내 타임라인에 빈틈이 있다는 걸 설명해줬어. 닉이 가라고 하고 네가 그 말을 따르고 싶으면 지금 가도 돼. 이때 닉은 전화 통화 외인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나에게 네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할 때 그건 네가 나를 속이려 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는 어떻게든 자기 형제를 이 일에 끼워 넣었고 이제 나는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 그가 시 경찰관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이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해졌어.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브룩스 하우크가 주요 용의자가 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브룩스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야. 수사관들은 누군가의 말이 정확한지, 오해를 주는지,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거짓말 탐지기를 쓰기도 해. 브룩스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판정불능이었어. 때때로 수사관들은 판정불능인 거짓말 탐지기 결과 자체를 거짓말의 증거로 보거나 기계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기도 해. 그래서 판정불능 결과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한편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브룩스 하우크는 언론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에 시달리지만 그는 낸시 그레이스에게만 인터뷰를 허락해.
하우크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룩스 하우크, 언제 그녀가 사라진 걸 알았나요? 그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나요? 그럼 밤새 주무시고 그녀가 없어진 걸 전혀 몰랐던 건가요? 맞아요. 내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을 모으려고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겐 정말 중요해요. 낸시 그레이스 출연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브룩스는 그때까지 주로 지역 언론을 피했어요. 거의 모든 언론사가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바브스타운을 돌아다니며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형사들은 닉 하우크에게 집중합니다. 그는 브룩스의 경찰관 형제로, 수사관들은 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닉의 갑작스러운 전화로 스노우 형사 인터뷰가 방해받은 뒤 이상한 발언이 더 의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크리스털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셨나요? 거의 9번인가요? 크리스털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였죠? 언젠가 도로에서 차 모는 크리스털을 봤지만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크리스털과 그녀의 차 위치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시경찰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수집하고 잠재적인 목격자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이 기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크리스털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며칠 안에 알게 되셨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브룩스에게 들었는지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분은 당신의 시누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실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랑 형제분이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좀 심한데. 정말 걱정된다면 제 형이 경찰인 걸 아니까 뭘 해야 할지 알 거예요. 제가 형에게 전화해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길에서 그를 볼 뿐이에요. 지금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느낌이에요. 그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문제는 이거예요. 며칠 전에 닉이 브룩스에게 전화해서 경찰 조사를 그만두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사관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머리를 긁적이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닉 하우크와의 이 대화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얼마나 관련됐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금요일 밤 아마 3일쯤 이 마지막으로 누군가 그녀를 봤다고 한 때였습니다. 그게 어디였는지 아세요? 누군가 월마트에서 봤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금요일에 실종됐고 토요일은 4일, 일요일은 5일입니다. 네? 그때 그녀가 실종 신고됐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려고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나요? 그는 너무 바빠서 우리 그냥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요. 닉은 법 집행자이자 잠재적 공모자라서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경찰은 그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 조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가 인터뷰를 받았던 거 기억나죠? 아, 그래요? 그에게 전화했었나요? SO가 그를 인터뷰할 때. 네, 알고 있었어요. 왜 그에게 전화했나요? 알죠. 그냥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브룩스는 정말 협조적인 사람이에요. 알죠? 물론 이 시점에서는 협조적이고 싶겠지만 동시에 자신도 보호하고 싶을 거예요. 닉도 자신의 행방과 사건 연루 가능성에 대해 추궁받았어요. 그도 브룩스처럼 답변이 일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장에 가셨다 했는데 다 같이 일하러 간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갔나요? 마지막으로 간 때는 언제였고 그분과 함께 있었나요? 거기서 만난 건가요? 아니면 같이 간 건가요? 그는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어요. 농장에 간 거 기억나세요? 7월 8일 저녁에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침 그날 밤이 당신 형제가 경찰 조사받은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찍혔을 거예요. 당신의 차도요. 브룩스 윌리엄스가 라일리와 함께 그곳에 간 걸 보면 놀랍지 않네요. 두 분이 특별한 이유로 동시에 간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적 없어요. 그날 밤 기억나시죠? 아니요, 저는 크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 농장에 나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알았다면 말씀드렸을 거예요. 함께 도착해 함께 떠났어요. 우리는 그가 특정 시간, 장소에 있었는지 말했다는 걸 알아요.
경찰은 니기 농장 같은 특정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감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불일치는 닉에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시 경찰서 요청으로 닉의 순찰차를 가져왔고 저는 그 차량 조사를 위해 수색 영장을 받았습니다. 보통 트렁크에 뭐 두세요? 지금은 종이 상자 하나에 서류가 많아요. PBT 소화기가 있어요. PD가 당신 차를 가져갔을 때 트렁크에 뭐 있었나요? 제가 방금 말한 것들 외에도 이사 담요가 있었어요. 그 담요는 농장에서 가져왔었고 며칠 뒤에 돌려주려다 깜빡했죠. 처음에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차량의 유일한 부분은 바로 그 담요였습니다. 알루미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알루미놀이 피나 다른 체액을 찾는 데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트렁크와 담요에 알루미놀을 뿌리면 스머프처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트렁크와 담요에 몇 군데 있고 실제로 전자기기도 있습니다. 트렁크엔 아무도 체액도 없어야 합니다. 이 트렁크에 체액이 들어갈 방법은 시신이 근처에 있을 때뿐입니다. 당신 트렁크에서 그녀의 DNA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확신하는데 그럴 일 없어요. 결국 그들은 증거로서 회수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담요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담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제 그 담요는 더 이상 증거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전화해서 크리스탈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농장에 간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녀에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그를 위해 덮어줄 수 없어요. 이 일 책임질 사람 또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만한 이름이 없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브룩스는 관련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와 함께 시신을 옮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돈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협조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숨길 게 없어요. 며칠 후 닉 하우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게 되고 그의 연루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집니다. 닉, 내가 네 테스트 결과를 검토해봤어. 첫 번째 테스트에서 넌 통과하지 못했어. 그리고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 그리고 질문들은 네가 어려워하는 질문이 있어. 그 질문은 크리스털에 관한 것이고 특히 네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야. 이제 남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 그건 내 시험 결과가 예외적으로 100%를 나타냈어. 그 순간 그는 매우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브룩스 하우크는 신문에서 침착했지만 닉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는 이미 법의학 증거를 통해 네가 우리에게 말했던 여러 시간대의 위치에 관한 것들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네가 계속 부인해도 괜찮아. 그들은 곧 서로를 감싸며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다고 말해.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는 이걸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비난들은 그래, 너는 이 일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 절대 아니야. 가족 중 한 명과 대화 중인데 그가 실종됐고 죽었을 수도 있어. 인터뷰 몇 개 봤어? 그래, 난 다 솔직해. 나는 100% 진실만을 말해왔어. 들어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나는 100% 진실만을 말해왔어. 왜냐하면 네가 내가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네가 그걸 믿고 싶지 않다면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야, 내 컴퓨터가 뭐래도 난 신경 안 써. 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니까 네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 그는 질문받는 걸 싫어했고 거의 계속 빙빙 돌았어.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닉이 관련되어 있고 그들이 크리스털의 시신을 처리했다고 믿는다는 말을 해줬다는 거야. 그 일로 그는 경찰서에서 일할 수 없게 됐어. 우리는 닉 하우 경관의 고용 상태에 관한 행정청문회를 열었어. 시장이 그 증거를 검토하고 있었지. 오늘 아침 시장은 최종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으로 닉 하우 경관은 바스타운 경찰서에서 해고됐어. 시신과 살인 무기가 없는 사건은 범죄 현장조차 없는 셈이야. 나는 우리가 켄터키 주에서 정말 강력한 정황 증거를 가진 사건이라고 느꼈고 주 검사가 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 보통 그 사람이 기소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특히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나는 내 은퇴 전에 기소할 만큼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들은 브룩스나 로슨스 또는 그 사람들 중 누구도 실제로 기소할 수 없었어. 시신도 없고 어디에도 DNA 증거도 없어. 사실상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 자체가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고 거의 아무런 소식도 없고 수사에도 진전이 없어. 그리고 크리스털이 사라진 지 약 1년 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해. 크리스털이 사라졌을 때 그녀의 아버지 토미 발라드만큼 열심히 찾은 사람은 없었어. 2016년 11월 19일은 내 경력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야. 바즈타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너졌어. 토미 발라드는 손자와 함께 사냥을 가고 있었어. 그들은 막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울렸고 그 한 발의 총알이 토미 발라드의 가슴을 관통해서 그를 죽였어. 내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이고 켄터키 주경찰서의 형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다들 이 사건이 크리스털 사건과 관련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당연히 크리스털 아버지 살인 사건이 그녀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있었어. 혹시 그가 뭔가 알아냈던 걸까? 토미가 크리스털 사건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제보였어. 사람들이 정보를 들고 발라드 가족을 찾았어. 우리는 크리스털 오빠에게서 일찍 제보를 받았어. 그는 그날 밤 농장 옆 숲에 흰색 뷰익이 주차된 걸 봤대 라고 했어.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어. 토미가 페이스북에 이 흰색 뷰익 아는 사람 있나요? 라고 올렸지. 그래서 이게 급해지진 않았어. 그런데 우연히 그 차가 그 집 가족 중 한 명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의 할머니인 안나 화이트사이드가 흰색 뷰익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였어. 우리가 안나 화이트사이드가 흰색 뷰익을 가진 걸 알자마자 닉이 그녀를 루이빌로 데려가 차를 처분해. 그리고 나는 지역사회가 우리가 빨리 누군가를 기소하길 정말 원했다는 걸 알아. 누군가를 용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누군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야. 몇 년이 지나 2018년, 2019년이 되었지만 수사는 계속됐고 형사 존 스노우는 은퇴했다. 그 후 약 5년간 침묵이 이어졌고 공개된 정보도 거의 없었어. FBI가 수사를 완전히 넘겨받으면서 FBI는 2021년에 며칠간 한 번 수색했어. 수색은 바즈타운 주택 단지에서 진행됐고 초점은 브룩스 하우크가 짓던 집이었다. 그들이 그 집에서 발견한 물품들은 여성용 속옷과 여성 의류였어. 이 진입로와 인도 아래에서 발견됐지만 DNA는 크리스털 로저스와 일치하지 않았어. 여기까지 왔어. 지금은 FBI가 이 사건을 맡고 있어. 브룩스 하우크, 형제 닉, 로슨 가족. 이들은 크리스털 로저스 실종 사건과 관련된 주요 용의자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기소된 적은 없어.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수사관들은 또 다른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을 하게 돼. 심지어 국세청도 수색을 위해 참여했어. 예를 들어 세금 사기 문제가 있었다면 FBI는 분명히 다른 것들도 조사하면서 하우크 가족을 이 범죄와 연결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수사관들이 그런 서류상의 흔적을 조사하기 시작해야 했어. 국세청은 FBI와 다른 자원을 보유했어. 그들은 세금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전자기기를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녹음 장치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들 모두 경찰과의 상호작용을 녹음하고 있었고 서로 간의 대화도 녹음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와의 대화까지도 녹음하고 있었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 알아도 네가 그를 완전히 태웠어. 그게 왜 잘못이야? 알지? 그들은 농장을 수색할 때 그 녹음기들을 찾게 될 거야. 닉과 데베심, 그의 어머니 로즈메리 호크, 그리고 데베심의 녹음들이 있었어. 그런 무작위 대화들 중 일부는 꽤 중요해졌어. 왜냐하면 그 대화들이 아마도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를 드러냈기 때문이야. 한 녹음에서 로즈메리 호크가 브룩스에게 담요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해. 그러자 그는 괜찮아 라고 말해.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건 그녀가 말한 담요가 닉 차 트렁크에 있던 거라는 거야.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수많은 새 수색 영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현지 경찰의 발자취를 다시 따라가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 하지만 모두 존 스노우 형사가 제시한 같은 단서를 쫓고 있었어. 그들은 현지 경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샅샅이 철저하게 조사해 새로운 기술 도구까지 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 당시 구글은 역위치 추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룩스가 휴대폰의 위치 서비스를 껐던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를 보여줬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했지. 하지만 그들은 초반에 구글이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수사관들은 주로 그 13초짜리 통화 때문에 스티브 로슨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나 잘못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왜 그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브룩스 하우크와 어떤 관계였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어. 수년이 지나 그들이 알게 된 건 스티브 로슨과 조이 로슨이 비밀을 지키기 힘들어했다는 거야. 수사관들은 스티브 로슨의 전 여자친구 한 명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스티브와 조이가 시신을 옮기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고 말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가 수사에 참여하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 그들은 브룩스 하우크, 스티븐 로슨, 조이 로슨의 통화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알아낸 것은 크리스털이 사라진 그날 밤에 조이 로슨이 스티브 로슨에게 2번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다시 스티브 로슨에게로 이어져. 그의 휴대전화가 크리스털의 차가 버려진 곳 근처의 기지국에서 신호를 잡았어. 나는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우리가 그들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들은 그녀를 살해하는 음모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어. 즉, 그 살인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고 하기로 동의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물리적 증거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어. 그녀의 차량을 옮김으로써 두 사람 모두 그녀의 집에서 차량을 치우는 데 관여했지. 결국 그 차량을 블루그래스 파크웨이로 가져갔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스티븐이 블루그래스 파크웨이에서 조셉을 태웠다고 인정했고 크리스털 차 운전석을 조정해 키 작은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했어. 그들은 현장 조작을 위해 일부러 채 펑크를 낸 혐의도 있다. 당국은 브룩스 하우크의 또 다른 직원 목격자로부터 브룩스가 크리스털을 없애고 싶다고 했으며 조셉 로스는 내가 그녀의 일을 뽑으면 돼지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증거가 모두를 유죄로 보일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은 브룩스 하우크, 조이, 스티븐 로슨을 연루시키고 있어. 크리스털이 실종된 지 8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가 형사적으로 기소돼. 그리고 그건 연방 요원들이 넬슨 카운티 검사장을 해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 검사장은 시신이 없으면 이 사건에서 기소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거든. 2023년 말 대배심이 소집되어 스티브 로슨이 크리스털 실종 사건 연루에 대해 증언해. 스티븐 로슨, 결국 그는 대배심의 소환장을 받고 나는 그곳에서 그에게 그 전화 통화에 대해 따지게 돼.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통화 내용을 모르는 척하다가 아 그래 나도 모르게 그와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나네 라고 말해. 그는 전화 통화의 성격에 대해 얼버무리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드러내고 말았어. 브룩스 하우크 기소만을 위해 특별 대배심이 소집돼. 같은 해 9월 초 조셉 로슨이 살인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돼 기소돼. 브룩스 하우크는 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그는 무려 $1,000만 보석금으로 구금돼. 3달 뒤 스티븐 로슨이 살인 공모와 증거인멸로 기소됨. 하지만 이 시점까지 닉 하우크와 로즈메리 하우크는 공식적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 기쁘지만 무섭기도 해. 이게 사건의 시작이나 끝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잖아. 그렇지?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이 결론에 다다를 거라는 걸 알잖아. 그리고 그 결론이 네가 생각하는 방식, 즉 유죄 판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이야. (10년간) 이어진 사건으로 크리스탈 로저스 실종과 추정살인 사건에서 3남자가 재판을 받으며 절정에 달해 2025년 5월 스티븐 로슨이 재판에서 살인 공모와 증거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하지만 단 한 달 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재판이 열리게 돼 바로 브룩스 하우크와 조셉 로슨의 재판이야. 이 사건은 정말 슬픈 사건이야. 매우 슬퍼. 35살의 젊은 여성 5아이의 엄마가 사라졌어. 그들은 로맨틱한 만남을 가지러 나간 게 아니었어. 밤 12시 15, 18분 사이였어. 브룩스 하우크가 움직이고 있어. 브룩스 하우크가 농장과 집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 트럭에 없었어. 그녀는 그와 집에 안 갔어. 우리는 당신이 신에게 받은 상식으로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죽었고, 그리고 그 손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장악한 살인자들에게. 이 조사가 오래 걸렸고 이 사건이 복잡했지만 배심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각 인물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브룩스 하우크, 그의 형제 닉 하우크, 그리고 물론 조이와 스티븐 로슨. 조셉 로슨과 스티브 로슨 사이에 크리스털 로저스와 관련된 대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스티브 로슨과 조이 로슨이 하우크 농장에서 스키드 스티어로 시신을 옮기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재판 중에 많은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했는지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크리스털이 그날 저녁에 브룩스와 아이 없이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고 약속받은 그 데이트 밤이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검찰은 그가 그녀를 가족 농장으로 유인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집에 사는 내내 저는 로즈메리나 닉을 집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 크리스털이 실종됐어요. 피고인 집에서 닉을 본 적 있나요? 저와 로즈메리가 거기서 그들을 자주 봤어요. 어느 날 로즈메리의 차가 진입로로 들어오는 걸 목격했어요. 그 후에 차가 들어왔고 그들이 차를 돌렸어요. 닉은 뒷좌석에 올라타 가방 2개를 로즈메리 차에 넣고 다시 가서 2개를 더 가져왔어요. 다행히도 참견이 심한 이웃이 로즈메리와 닉이 집에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냈어요. 로즈메리와 크리스털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대요. 우리는 로즈메리가 이 일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집에 갔고 차를 세운 뒤 크리스털이 심어놓은 꽃들을 뽑아서 버렸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 주에 로즈메리 관련해 다른 걸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느 날 로즈메리가 삽으로 꽃을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본 기억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 그녀가 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녀 집에서 꽃을 뽑고 있는 거죠? 그게 그녀를 속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그 관계를 더 상처 입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크리스털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녀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7월 4일 그 주 주말 기억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이 그리고 크리스탈의 차에 대해 나눴던 대화가 기억나시나요? 그가 우리와 그걸 묻고 내년엔 못 찾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스티브에 대해서는요? 스티븐? 저한테 다가오라고요. 그때부터 브룩스는 자기 OLED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이때 브룩스와 닉 하우크의 할머니가 소유한 흰색 뷰익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 차가 크리스털 유해를 옮기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뷰익에서 수거된 것에 대해 아셨나요? 차량 안에서 머리카락 발견됐나요? 네, 맞아요. 26번 증거물에 백인 특징의 두발, 즉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크리스탈 로저스의 헤어브러쉬에서 채취한 두발 표준 샘플과 비교해보면 색상과 제한된 미세한 특징이 유사했으나 63번 증거물에 있는 흰색 크기의 두발 표준 샘플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차량이 압수되고 처리된 후에 시신 탐지견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사 제이미 브룩스가 비번 중 루이빌에서 일하다 시신 탐지견 주인을 우연히 만납니다. 이 남자는 시신 탐지견과 함께 흰색 뷰익을 돌았고 탐지견이 트렁크에서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으나 DNA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그 머리카락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작은 주차장에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주차장 문을 열고 저에게 그 지역을 수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인저가 해당 지역에 생존자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레인저는 뷰익 르세이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에서 훈련된 최종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뷰익 르세이버에 아주 가까이 앉아서 저에게 그곳에서 인간 유해의 가장 강한 냄새를 맡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의학적 증거가 브룩스 하우크에게 불리하게 쌓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털 실종 한 달 전 브룩스 하우크의 불륜 의혹으로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 증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기관이 브룩스 하우크에만 집중해 다른 단서를 놓쳤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펜스터 라소우스키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확실히 동의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사의 초기 단계부터 브룩스 하우크가 유일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서 찾고자 했던 사실과 진실이 의심, 추측, 가정, 그리고 이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 사건에서 브룩스 하우와 조이 로슨 두 남성이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끔찍한 범죄로 기소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그녀의 사망 원인이나 방식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엔 여전히 시신도 다른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는 증거조차 없고 누가 그랬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개가 교차 훈련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교차 훈련을 받은 개란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훈련과 함께 인간 유해를 탐지하는 훈련도 받은 개를 말합니다. 선생님은 개 교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차 훈련을 권장하시나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수색과 실험실 보고서 검토를 위해 당신을 고용한 것이 맞습니까, 미스? 맞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조이 로슨의 지문이 차량에서 발견되었나요? 제가 찾은 바로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 차량에서 조이 로슨 DNA 발견됐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아니요. 스티브 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석에 한 켤레가 있었는데 DNA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운전석에 한 켤레 있었고 운전석 바닥에도 한 켤레가 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들은 검사되었습니까? 아니요, 검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들도 검사해야 했나요? 네, 그랬어야 했어요. 예전에 애너벨 화이트 사이즈 흰색 뷰익에서 크리스털 로저스의 DNA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이와 스티브 로슨이 블루그래스 파크웨이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 했어요. 그들은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조이와 스티브 로슨이 블루그래스 파크웨이와 평행한 도로에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10일간의 증언과 50명 이상의 증인을 거친 후 배심원단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많아졌습니다. 초반에는 꽤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12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영 씨와 팀이 제시한 사건에 저는 매우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이 여러분 모두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4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커먼웰스대 브룩스 윌리엄 하우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살인죄 유죄를 인정합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물적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조셉 로슨에 관하여 저희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물적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만 있는 사건입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브룩스에게 불리한 증거들, 예를 들어 크리스탈을 죽일 동기,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크리스탈이 떠나려고 했다는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남자친구나 남편이 주요 용의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게 브룩스에 해당했어요.
뉴스 영상을 보고 저는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표현할 말이 없어요. 특히 솔직히 말해서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의심했던 사건에서 마지막에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정말 감정이 북받쳤어요. 정말 이건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시간에 로슨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교정시설에서 20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이 법원은 그가 증거 조작 공모죄로 5년이 추가되어 총 25년형을 선고받는다고 명령합니다. 하우크 씨의 사건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결로 그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종신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적 증거 조작 공모죄로 5년형을 선고하며 이 형은 동시에 집행됩니다. 종신형입니다. 당신은 자신만 생각했어요. 엘리를 사랑한다면서 정말 사랑했다면 그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었어요. 당신이 고통을 느꼈을 때 완벽한 살인을 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네요. 10년 동안 저는 딸을 잃은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이 한 번도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은 발스톤을 영원히 바꿨고 지역사회는 깊이 몰입했어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셰리와 토미 볼라드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들을 보면서 자신을 부모, 자매, 형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입할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어요. 언젠가 당신이 양심을 갖고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저에게 말해줄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길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브룩스 하우크는 가석방 가능 종신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입니다. 한편 조셉 로스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스티븐 로스는 17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크리스털 가족이 완전한 마무리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털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 들어가기까지 1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사건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그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브룩스 하우크, 조셉 러슨, 스티븐 러슨의 유죄 판결과 선고로 안도감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수사가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재판 중에 검찰은 닉 하우크와 로즈메리 하우크를 기소되지 않은 공동 공모자로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대해 궁금해하며 토미 발라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질문합니다. 언젠가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까요? 저는 유죄 판결 이후로 지역사회 전체가 그 일로부터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답변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들이 언젠가 답을 얻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힘든 일입니다.